집주인 재산에 줄줄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심지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는 경매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나를 속인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 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문의가 많은 사안이죠. 묵시적 갱신, 전세 사기가 될까입니다. 한번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이때도 전세 사기가 되는지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오늘은 왜 되는지, 어떤 경우에 되는지 최신 판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상황인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분이 한 집에서 전세로 4년을 사셨습니다. 4년 전에 계약할 때는 집주인이 신용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등기부도 깨끗했고요. 국세 다 납입했고요.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계약 만기가 돼서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거예요. 집주인도 아무 말이 없었고 세입자분도 딱히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못 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때서야 집주인 명의 재산의 등기부 등본들을 떼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 집주인 재산에 줄줄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들을 다른 집에도 못 돌려줘서 등기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심지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는 경매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가압류가 들어오고 임차권 등기되고 경매 시작된 시기가 딱 2년 전 내가 묵시적으로 갱신했던 그 시기랑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 집주인은 나를 속인 걸까요? 아닌 걸까요? 집주인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고 계약서를 새로 쓴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간 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 사기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경우에도 전세 사기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 사기가 된다라고 인정한 판례들이 있어요. 판례가 사기로 본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을 안 한 것도 속임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속였다라고 하면 뭔가 말을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서 속이는 걸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법적으로는요. 꼭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지 않은, 즉 부작위라는 것도 기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 재산이 이렇게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나하고 계약하던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던 2년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가압류도 들어오고 경매도 들어오고. 판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이 집을 떠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가 집주인의 기망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기가 되려면 처분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입자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요? 그냥 내가 계속 산 것뿐인데 이게 처분행위가 되나요? 예,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 자체도 내가 속아서 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집주인 상태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당연히 저 이 집하고 계약 안 할래요. 아니면 계속 살더라도 그러면 보증금은 한 1,000만 원으로 낮추시고 월세로 전환할게요.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한 것 자체가 세입자가 속아서 한 처분행위라고 판례가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기라는 것은 속여서 처분행위로 뭔가 이익을 얻어야 사기가 되거든요. 여기서 집주인이 얻은 게 뭐예요? 한 푼이라도 나한테 더 가져간 게 없잖아요. 집주인이 흔하게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요. 집주인이 얻은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즉 보증금 액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더 얻은 것은 없는데 집주인은 그 당시에 나한테 돈을 돌려줬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번 것이죠. 이거 자체가 재산상의 이득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논리는요. 최근에 2025년에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에서도 항소심, 즉 2심까지 잇따라 다 판단이 된 법리입니다. 최초 계약 때는 멀쩡했더라도 갱신 무렵에 위험한 것을 숨긴 것은 부작위에 의해서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의해서 내가 묵시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갱신을 당한 것은 나의 처분행위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기한의 유예라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이런 구조로 사기죄가 된다. 그래서 전세 사기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점이에요. 집주인이 지금 와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서 그 다른 재산을 보니까 막 가압류도 들어와 있고 경매도 들어와 있고 우리 집도 곧 경매가 들어올 것 같다. 이게 전세 사기냐 아니냐. 이것은 나하고 그 묵시적 계약을 하던 시점에 요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거나 또는 그 바로 직후에 발생했거나 해서 묵시적 갱신 시점 정도의 이러한 집주인의 변제 능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요 시점을 증명하시면 충분히 전세 사기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을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지금 보증금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2년 전에 4년 전에 막 경매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계약서 새로 안 썼는데 전세하기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집주인의 2년 전 나와의 묵시적 갱신 시점에 집주인의 집 주소에 있는 등기부등본, 또 다른 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들어왔는지, 근저당은 어떻게 됐는지, 경매가 언제 들어왔는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시면 다 방법이 있고 전세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시니까요. 차근차근 헤쳐나가신다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든든 법률사무소 02-6080-993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로톡 사이트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